안녕하세요.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들을 보면 대부분 엔진이 앞쪽, 이 본닛에 들어가 있죠. 자동차 프론트 쪽에 엔진을 배치하는 것은 현재 대중적인 양산차 이 대부분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그런데 모든 차량의 엔진이 이렇게 다 앞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스포츠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가의 차량들을 보시면 엔진이 중간에도 있고 또 뒤에도 달려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프론트 엔진, 미드 엔진, 리어 엔진 이렇게 총 3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에서도 엔진의 위치가 디테일하게 좀 어느 쪽에 있는지 혹은 앞바퀴랑 뒷바퀴 중에서 어떤 걸 굴리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특징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진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이 엔진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동차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날 양산되는 대중차들 대부분은 이 차량의 전방에 엔진이 위치한 이런 프론트 엔진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엔진이 후드 쪽에 자리 잡은 이 레이아웃은 이 자동차 역사의 초창기부터 쓰였던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바퀴가 돌아가는 구동축은 뒷바퀴가 담당하는, 그러니까 프론트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방식이 훨씬 더 고전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현대로 오면서 자동차 업계의 기술력이 발전하고 또 탑승객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요. 그렇게 해서 1959년에 출시된 미니가 이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구동축을 전부 자동차의 앞쪽 이 전방에 본닛 아래로 이제 모으게 되면서 오늘날 대중차의 표준과도 같은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 구조, 쉽게 말해서 FF 방식의 차량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똑같은 프론트 엔진 레이아웃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앞바퀴를 굴리느냐 아니면 뒷바퀴를 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극과 극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 구동바퀴에 대한 내용은 저 일전에 저희 카톡용 영상에서도 한번 또 소개한 적이 있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해당 영상을 같이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대신 오늘은 이 프론트 엔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엔진을 자동차 앞에 설치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고 간단했습니다. 바로 차에 타는 승객의 편의성과 실용성 때문이에요. 이 엔진을 차량의 앞쪽 끝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그 뒤로 펼쳐지는 공간은 오로지 승객을 위해서 전부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조연계통과 엔진, 변속기가 전부 앞에 몰려있는 FF 구조의 차량일 경우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뽑아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서 그 입지가 확고하고 또 차량 안에서 장시간 탑승하면서 장거리를 가는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이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프론트 엔진 구조가 진짜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이 프론트 엔진의 뒷바퀴를 굴리는 FR 구조 같은 차량들은 이 샤프트가 차량의 중간을 쭉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이 FF와 비교하면 좀 많이 좁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FF 차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아무리 FR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미드 엔진 구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이건 뭐 거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프론트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차량이 훨씬 압도적인 수준의 광활한 공간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동차 후드 쪽에 엔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하중, 무게 중심도 자연히 앞쪽에 몰려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차량이 직선 도로를 쭉 달리는 상황에서 보다 더 안정감 있는 직진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해요. 게다가 주행 시에 엔진이 위치한 전방 쪽이 바람을 직격으로 막기 때문에 엔진의 냉각 효과, 열 관리 측면에서도 좀 더 유지하게 작용을 하고요. 다만 이 같은 프론트 엔진 레이아웃이라고 하더라도 이 구동축에 따라서 차량의 특성도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대표적으로 전륜구동 차량인 FF차 같은 경우는 이 눈길이나 미끄러운路면에서 안정성이 더 좋고 운전이 크게 까다롭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후륜구동인 FR 차량 같은 경우는 조향축이 앞바퀴, 구동축이 뒷바퀴로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던가 핸들링 감각이 좀 더 고급스럽고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그런 포맷이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다만 프론트 엔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드 엔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포츠성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프론트 엔진도 이 후륜구동으로 제작하는 FR 차량인 경우 굉장히 우수한 스포츠성을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대중차로 만들 때의 예약입니다. 이 본격적인 경주차라던가 극한의 운동성을 추구하는 그런 스포츠카를 만들 때는 당연히 미드십 엔진 차량이 갖는 이 극한의 밸런스 같은 물리적인 차원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어디까지나 레이스, 모터스포츠 같은 특수한 영역의 이야기이긴 하고요. 일반적인 양산차 기준에서는 이 프론트 엔진 구조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압도적으로 더 큰 편입니다. 실용성부터 해가지고 뭐 정비성, 유지 비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FR 구조로 제작을 해버리면 뛰어난 스포츠성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론트 엔진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고가의 럭셔리 슈퍼카라던가 F1의 경주차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양산차들은 이 프론트 엔진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엔진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즉 자동차에서 승객이 타고 있는 이 캐빈룸 영역에 배치하는 미드 엔진 구조의 차량이 있습니다. 흔히 미드식 차량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미드 엔진 구조의 차량들은 대부분 구동축이 뒷바퀴이기 때문에 미드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MR 구조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드식 엔진 구조 중에서도 운전석과 뒤쪽 이 뒷바퀴 사이에 엔진을 배치하는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어 미드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RMR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적용 사례가 많고 또 일반적으로 미드식 엔진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이 RMR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이라는 장치는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그런 부품인데요. 이렇게 가장 무거운 엔진과 변속기를 자동차의 맨 앞이라던가 맨 뒤 같은 이런 끄트머리에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앞바퀴랑 뒷바퀴 사이에 비교적 중앙에 가깝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누가 봐도 무게중심이라던가 밸런스상으로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차알못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스포츠성 확보를 위해서 이 대중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FR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고출력 엔진으로 세팅을 할수록 이제 후륜 그립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바퀴가 막 돌아가기 시작할 때 이때 엔진에 넘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뒷바퀴가 막 헛돌게 되면서 바닥에 붙어있는 이 접지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RMR 구조를 가진 차량들은 후륜축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 이 엔진이 그 엔진의 무게로 뒷바퀴를 꾹 눌러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MR 차들은 이 무게 중심의 타고난 밸런스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차가 구동하는 뒷바퀴의 그립, 즉 접지력이 좋아진다는 강점이 생겨요. 그리고 이 후륜 그립이 좋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말해보면 RMR 차량은 접지력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출력 엔진에 넘치는 파워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하중이 후방에 실려있는 만큼 이 브레이킹 시에도 추가적인 장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차량이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이 앞쪽으로 무게가 딱 쏠리면서 앞은 주저앉고 뒤는 붕 떠버리는 이런 노즈다이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RMR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노즈다이브 현상을 대폭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동 성능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이런 물리적인 운동 성능 외에도 또 하나 메리트가 있는데요.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쪽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라던가 부피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차량의 전면 디자인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생깁니다. 이건 일반적인 양산차도 그리고 또 경주용 차량도 모두에게 장점으로 해당을 하는데요. 일단 양산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얼굴이 되는 후드와 그릴 디자인을 훨씬 더 자유롭고 예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경주용 차 같은 경우는 앞쪽을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어서 이 공기 역학적인 구조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RMR 차량은 무게중심과 밸런스가 우수하고 프론트 디자인이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공기 역학적인 설계도 가능한 데다가 차를 구동하는 뒷바퀴 축의 그립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동성, 특히 스포츠 주행에 엄청난 메리트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RMR 구조는 대부분 고성능 스포츠카의 전유물이 됐고요. 현재 F1 같은 최상위 모터스포츠 시장에서도 RMR 구조가 지금은 거의 표준이 될 만큼 대세로 자리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미드엔진 레이아웃은 오로지 자동차의 스포츠성, 거동 같은 이 운동 성능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실내 공간을 과감하게 버린,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되게 극단적인 구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장점들은 이 극한의 레이스 상황에서 얻게 되는 스포츠 지형 측면이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를 탄다고 가정을 해보면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리어 미드십 엔진은 그 실내 공간에서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엔진이 이 승객석과 뒷바퀴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2열 좌석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출시되는 RMR 차량들은 오로지 운전석과 동승석만 제공이 되는 2인승 로드스터 형태, 그러니까 값비싼 스포츠카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굳이 뒷자리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든 뒷자리들은 단지 자동차의 형식 승인을 2+2인승 형태로 받아내기 위해서 약간 요시케미처럼 시트만 갖다 박아놓는 게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런 RMR 차량에서 뒷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가방 놓는 공간 정도로만 써야 된다는 거죠. 애초에 사람이 2명 이상이 탈 수가 없는 형태고, 그나마 이 2명도 이 등받이를 뒤로 편하게 젖힌다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시트 포지션을 조정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심지어 이 엔진이 승객석 바로 등 뒤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후방 시야가 제한적이고요. 주행 시에 발생하는 소음이라던가 엔진열도 실내로 더욱더 노골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의 밸런스가 좋다고는 했지만 이거는 비교적 레이스 같은 이런 극한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그런 얘기예요. 일상 주행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운전이 어렵거나 다루기가 쉽지 않은 이런 측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감안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에서는 운전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정신없는 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한편 미드십 엔진 레이아웃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RMR과 다르게 앞차축과 승객석 사이에 엔진이 위치한 그런 차량도 있어요. 얘네들은 프론트 미드 엔진의 리어 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FMR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엔진 위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FR 차량이랑 별 차이가 없는 구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FMR 차량의 거동 특성을 보시면 FR 차량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도 많아요. 전륜 그립이 잘 나오고 엔진이 비교적 앞쪽에 있다 보니까 RMR 차량과 비교를 하면 직진 안정성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또 FR과 비교를 하면 무게중심이 그래도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밸런스적으로는 괜찮죠. 다만 미드십 엔진이 그 스포츠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구조인데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의 움직임이라던가 거동 자체는 이 RMR 구조의 차량과 비교를 하면 레이스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게다가 FMR 차량 같은 경우는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인데 정작 엔진은 비교적 앞쪽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무게로 구동축을 눌러줘서 이 후륜의 접지력을 높이는 RMR 차량들과 다르게 FMR 차량은 구동바퀴인 후륜의 그립이 잘 나오지 않아서 고출력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FMR 차들을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운전이 어렵고 까다로운 편이에요. 다찌 바이퍼 같은 차량을 두고 이 과부제족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고출력 FMR 슈퍼카인 쉐보레 콜벳도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8세대 모델로 오면서 오랜 전통을 버리고 RMR 구조로 설계를 바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 기본적으로 미드십 엔진 차량이 갖는 부족한 실내 공간이라는 단점도 역시 FMR 차량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특징이고요. 게다가 RMR 차량과 비교를 해보면 FMR 차량은 앞부분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길어지기 때문에 전방 시야 확보에서도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롱노즈 쇼테크의 극단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율적으로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재 FMR 구조로 만들어지는 차량을 살펴보면 벤츠 AMG GT가 가장 유명하고요. BMW G4라던가 마스다 MX-5처럼 상당히 매니악하면서 롱노즈 쇼테크 디자인의 화려한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들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리어 엔진 방식이에요. 당연히 뒷바퀴를 굴리기 때문에 리어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RR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 설계되는 엔진의 위치만 보면 이 RMR이나 RR 모두 뒤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RMR은 뒷바퀴 앞쪽에 걸쳐 있는 형태고 반면에 RR 같은 경우는 뒷바퀴를 넘어서 완전히 트렁크 영역 쪽에 엔진이 몰려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RR은 정말 극단적으로 뒤쪽 끝에 무게중심이 실리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도 구동바퀴인 후륜이 높은 그립력을 갖게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골조는 RMR과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만 RR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아무리 발전을 시켜도 태생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더 부각되는 편이에요. 운동성이 좋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뛰어난 밸런스를 보여주는 RMR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코너 상황에서 오버스티어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상주행용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도 있다고 봐야죠. 그래도 RR 구조가 RMR 대비 장점이 두드러지는 부분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실내 공간입니다. 엔진의 위치가 캐빈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아예 차축 바깥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특히 RR 차량 같은 경우는 차를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어도 4인승 구조의 실내 공간을 좀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죠. 옛날부터 포르쉐 911이 계속 강조해왔던 중요한 가치도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우리 차는 일상 속에서 데일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스포츠카, 이런 슬로건. 이건 바로 911이 RR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부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현대로 오면서 FF 구조 차량이 대중적인 포맷으로 장착하게 되고 이 실내 공간 확보나 편의성 측면에서도 FF가 거의 넘사벽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 RR 구조가 갖는 실용성이라는 장점도 상당 부분 희석이 된 상태죠. 그래서 현재 RR 구조의 차량은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됐는데요. 유일하게 포르쉐 911 정도가 이 브랜드의 전통과 헤리티지를 지키고자 하는 좀 이런 차원에서 RR 구조를 유지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이 최근으로 올수록 911도 역시 엔진 위치가 점차 RMR 구조에 가깝게 좀 이동하는 중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911의 RR 구조를 유지해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상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RR로 만들어도 미드십 엔진을 능가하는 이런 차체 고동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자존심의 영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엔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동차의 특성에 대해서 좀 가볍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보통 일반적인 기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징은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카톡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